그럼 이제 마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 마한 문명의 중심지 이건 나주에서 말이야.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가 기록된 한국사의 타임캡슐 같은 곳이지. 나주는 우리의 뿌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이야기로군. 그런데 이 무덤들은 뭐지? 마한의 역사를 더 깊이 만나볼 수 있는 통로? 아니, 우리의 뿌리로 다가서게 될 역사의 박물관이라고 해두지. 먼저 나주 다시면 보감리에 있는 고분부터 만나볼까? 마을 사람들도 그냥 동산으로 여겼다는 대형 고분이야. 그게 구릉인 줄 알았죠. 그저 조금 봉우리 작은 산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칠조산이라고, 그러니까 고분을 인공적으로 만든 게 7개가 있었다. 그런데 농지 정리한이라고 옛날에 3개는 없어져 버리고 현재 4개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광경이야. 과거와 현재가 한 자리에 있어. 그래, 농지 정리를 하면서도 사람들은 고분을 남겨뒀어. 오래된 선산이라고 생각한 거야. 틀린 말은 아니네. 오래된, 아주 오래된 선산. 처음에는 그저 하나의 무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있으면은 큰 원간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짝이 없어지더라 이거죠. 처음에 그 석실에 들어갈 때는 놀란 거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보통 나도 참 고분들을 많이 조사를 하고 했지만은 석실 안에 온간이 들어있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1996년 영산강 유역 정비 작업 도중에 발견된 보감리 3호분. 2년 동안 발굴이 이뤄졌지. 그런데 하나의 봉분에는 41개의 무덤이 숨어 있었어.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충격에 사로잡혔어. 이게 하나 특징이 모든 그 무덤 형식을 망라하고 있다 이겁니다. 뭐냐면은 작은 원간에서부터 큰 원간, 그 다음에 그 돌방을, 소위 돌방 무덤은 소위 백제식이죠. 백제식, 그 다음에 마한식의 대원간, 그리고 특히나 소위 사람을 놀라게 했던 것은 일본 구주 지역 쪽에서 많이 나오는 무덤 형태의 그러한 돌방 무덤이 느닷없이 나타났더라 이겁니다. 그게 묻혀 있더라 이거죠. 온갖 형태의 무덤이 다 들어있던 보감리 고분을 두고 학계에서는 지하에 묻혀있던 고대 블랙박스가 열렸다고들 했지. 대개 우리나라 고대 무덤들은 돌로 무덤의 내부를 쌌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든 목관이 그 속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독특하게 이 영산강 유역의 마한 단계 문화의 그 문화를 남긴 사람들은 토기 항아리를 커다란 토기 항아리를 구워서 그 무덤을 만들었고 그 무덤 안에 하나의 그 주인공만 들어간 게 아니고 그 가족 또 친족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사람들의 무덤이 들어가는 독특한 가족 친족 공동체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한꺼번에 이거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추가장으로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4개 중에 어느 분이 제일 어른인지 이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찾느냐 이것도 하나의 숙제죠. 근데 하여튼 어쨌든 동시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0년 단위로 본다 그래도 120년 아니야. 자그마치 4세기에 걸쳐 추가장을 내온 무덤이라? 놀랍군. 길이 40m, 높이 6m에 달하는 보감리 대형 고분을 사람들은 아파트형 고분이라고 불렀어. 무덤들의 박물관이라는 별칭까지 붙었지? 3세기에서 4세기라는 시간 동안 이 지역에 존재했던 세력이 더 분명히 느껴지는군. 특히 이 금동 신발은 지금까지 발굴된 금동 신발 유물 가운데 가장 온전하고 가장 화려한 형태였어. 바닥에는 물고기 문양이 새겨져 있어.
이 사람들의 부작 유물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의 일본 열도인 외, 가야, 신라, 백제, 심지어 중국의 흔적도 보이는 그런 유물들이 대거 이 지역에 집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백제나 신라나 가야에서는 보기 힘든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에 독특한 고유의 문화를 꾸리고 있던 세력이 있었다라는 점은 뭐 다 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보감리 3호분에서 500m 거리에 정촌 고분이 있어. 정촌 고분은 평지가 아니라 산비탈에 자리하고 있군. 산비탈을 깎아 만든 국내 유일의 고분. 정촌 고분의 축조 시기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로 추정되지. 그때는 흔히 백제 시대로 분류됐던 시기인 거고. 맞아. 하지만 정촌 고분에서는 백제뿐 아니라 가야나 신라와 교류했던 흔적들이 나왔어. 국보급 금동 신발은 특히 주목을 받았지. 금동 신발은 첫째 남아있는 상태가 아주 양호해서 주목을 받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금동 신발에 표현되어 있는 문양이라든지 그 기법이 상당히 정교하고 우수했습니다. 나주 정촌고분 1호 돌방무덤에서 출토된 금동 신발은 과감한 용머리 장식의 섬세한 디자인, 백제 것이었어. 백제인이 만든 신발이 마한인의 무덤에서 나왔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 마한의 수정에게 바친 백제의 선물? 아, 그럼 마한과 백제가 공존하던 시기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도 있겠네? 맞아. 이 금동 신발은 마한이 우리의 상상보다 더 오래 유지됐다는 증거인 셈이지. 지금 정촌고분의 연대라든지 피장자가 과연 언제 어느 때 사람인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 정촌고분에 나타나고 있는 무덤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유물의 상태로 봤을 때는 마한에 있었던 영산강 유역에 있었던 토착 세력의 무덤일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백제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런 시기에 유력자의 무덤이라고 생각이 들죠. 거대한 독을 겹쳐서 만든 대형 옹관묘. 성인 남자가 들어가고도 남는 영산강 유역의 이 거대한 옹관묘는 마한인들이 남긴 가장 뚜렷한 발자국이야. 그런데 말이야, 어쩐지 이 용관들은 평화로워 보여. 어째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고대 영산강 유역의 유적들을 발굴하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구려나 백제나 가야, 신라 지역과 달리 무덤이라든가 이런 또 주거지 유적에서 무기가 잘 안 보입니다. 무기가 안 보인다는 것은 당시에 그 무기를 사용할 일이 없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갈등, 전쟁 이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었고 당연히 풍부한 산물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물을 두고 서로 싸우는 또 투쟁하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굉장히 평화로운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물산이 풍부한 영산강 유역은 마한의 중심지였고 이곳 사람들은 마한의 고분을 놀이터 삼아 자랐고 그 옆에서 농사를 지으며 마한의 역사를 이어온 거네. 맞아. 그저 옛 선인들의 선산이거나 뒷동산인 줄로만 알았던 영산강 유역의 고분 속에는 우리의 뿌리를 알려줄 마한 문명의 증거들이 들어있었어. 거대한 옹관묘를 만들었던 마한 제국의 문명. 그렇다면 왜 54개 마한 소국 가운데 유독 영산강 유역에서만 이렇게 거대한 옹관을 빚어 무덤을 만들었던 것일까? 영산강 유역의 마한 세력은 대체 언제까지 그 세력이 유지됐던 거야? 아직 수수께끼는 많아. 하지만 고조선 문명을 이어받은 영산강 유역의 마한 사람들이 백제와 함께 공존하던 시기가 속속 나오고 있어. 마한 세력의 크기와 위세를 알 수 있는 증거도 확인되고 있지.
이러한 대형 원간을 생산한 전문 생산 집단이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주 오량동 요지라는 원간을 생산한 가마토 유적인데요. 이곳에서는 현재까지 77개의 가마가 확인될 정도로 다량의 원간을 생산했음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산강 유역의 마한사회, 마한 소국들이 4세기 중엽 백제 근초와 의해서 정복, 복속되면서 마한사회가 소멸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영산강 유역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온강 고분이 무려 6세기 전엽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백제 계통의 무덤과는 틀리게 지상 우에 봉분을 만든 그리고 지상 공간에다가 무덤방을 둔 소위 말하는 영산강식 석실도 6세기 전엽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고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고분 속에 간직된 유물이 아니었다면 마한의 역사를, 우리의 뿌리를 만날 수 없었겠어. 맞아. 고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으니 우리도 우리의 답을 찾아가야겠지? 스스로 우리의 땅속에 묻혀 있는 역사를 지우는 민족이 되지 말라 이거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마한을 얘기하고 사만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역사가 발전해 가고 있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거라서 상당히 아주 고무적이다는 얘기입니다.